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메이신을 왜 메이신인가? 메이신에 왜 그토록 열광을 하는가? 그리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왜 메이신 하나만 갖고, 이것만 갖고 19년 20년을 매달리면서 계속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왜 메이신인가? 일단 메이신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특허물질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한국 원자력 연구소 하면은, 우리 한국 원자력 연구소 하면 뭐예요? 제1연구소, 우리나라 최초 연구소,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산업에서 보호를 하고 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하고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1급 비밀로 다, 사업성으로도 1급 비밀로 다 유지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보안도 튼튼한 그런 연구소예요. 자, 이 연구소가 1959년에 설립이 됐는데, 이때가 이승만 대통령 때예요.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.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외국에는 경제 발전을 하는데 연구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.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의약품도 만들죠. 과학적인 것도 생산을 하죠.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소 하면 뭐예요? 원자력 연구소, 항암치료, 암치료, 암센터, 이 암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갖고 암을 치료할 수 있고, 또 방사선을 쓰여서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, 그래서 이 국가에서 어떤 허가가 떨어지면 국가에서의 그 돈을 투자를 받거나 기업 유치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 데예요. 그래서 이 연구소가 굉장히 대단한 게, 우리나라에서 연구소가 제일 크기도 하지만 28개 동의 연구소가 있대요.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신 분이 이제 정경학 소장님인데, 이 소장님이 그때는 이제 수석 연구원이었죠. 이 원자력병원에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 연구원이다 하면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. 지금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최소한의 석박사예요. 석사를 나오고도 연구소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또 박사를 나와야만이 이게 소장 정도로 갈 수도 있고, 또 아무나 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업적이 있어야 돼요. 업적이라든가 내가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대단한 물질을 개발을 하든가 그래야 소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정경 소장님이 이 메이신 때문에 소장님이 되신 분이나 마찬가지야. 이 메이신으로부터 파생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.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, 이 연구원들이.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연구소, 그리고 사회기업 연구소 산하 처음으로 만든 게 또 원자력 연구소에서 콜마, 그죠? 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켰죠.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, 그런 연구소에서 이런 메이신 성분을 원천 특허를 다 갖고 있다. 특허에 대한 거는, 모든 메이신에 대한 거는.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신은 좀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절대 다른 기업에서 따라할 수가 없다.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이신. 그러면 이 메이신이라는 거는 왜 메이신인가, 그리고 왜 메이신이 독보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, 이 메이신을 처음 이게 추출을 할 때, 처음 이게 발견을 해서 추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수염에만 메이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옥수수 수염에만. 근데 이게 옥수수 수염에만 왜 메이신이 있는지 알았냐면은, 우리나라 농어촌진흥공사도 연구를 하죠.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옥수수 수염, 우리가 왜 옥수수 수염차 있잖아요. 옥수수 수염차가 있는 것처럼 이 옥수수가 갖고 한 방에도 있으니까 이 옥수수가 과연 어떤 게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겠죠. 더 좋은 품종의 옥수수를 만들고, 더 벌레가 병충해 강한 옥수수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죠.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도 뭐예요? 옥수수에도 메이신이 있으니까. 근데 그 옥수수에도 이 메이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밝혀지지는 않았었죠. 그 당시에도.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,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중국으로 연수를 간 거예요. 중국으로 여행 겸 이제 그 연수를 갔는데, 뭘로 갔냐면은,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잔디는 병충해에 약하다. 그래서 잔디밭을 한번 가꾸려면 농약도 엄청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고, 그리고 또 벌레도 많이 먹고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대 잔디가 있는데, 샌디패드 그라스라는 잔디가 있는데, 이 잔디가 병충해에 강하고 잔디가 더 빡빡하고 더 길게 자라고 튼실하더라는 거야. 그래서 이 잔디를 한국에는 없었어요.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려면은 그 당시에는 뭐예요?
농수산물 하나 들어온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. 왜 그러면 병충해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있고 그런 게 같이 딸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여오고, 또 그 나라에서도 자기네의 그 특허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생산에 있어 기업 보호처에서도 함부로 못 들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농어촌진흥사분이 우리나라 제2의 문의점이야. 문의점처럼 볼펜에다가 심을 빼고 거기다가 잔디 씨앗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몰래 가져온 거야. 근데 이게 몰래 가져온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훔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잔디 씨앗을 사서 가져온 거예요. 근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그게 묶어줄 수 있으니까 들고 올 수 있을 만큼만 볼펜 몇 자루 다 해서 가져오신 거죠. 그래서 자기 앞마당에다 잔디씨를 뿌렸대요. 이제 밭을 좀 읽어서 잔디씨를 뿌렸겠죠. 뿌렸는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잘 자라는지 보자. 왜 그러냐면 이 잔디가 아프리카 열대성 잔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.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게 안 자랄 수도 있으니까 1차 실험을 하신 거야. 이렇게 뿌렸는데 여름에 이제 잔디가 이렇게 수북이 올라오더래. 그래서 아, 이게 일단은 자라는구나. 잘 자라고 생존성도 뛰어나는구나. 근데 겨울 되니까 잔디가 싹 이렇게 잎이 말라서 죽는 거야. 이제 추워서. 그래서 아,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잔디가 못 살 건가? 한번 좀 더 두고 보자 했는데 다음 봄에 잔디가 더 파릇파릇하게 많이 올라오더라는 거야. 그래서 아,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할 수 있구나. 그래서 이 잔디의 한 판을 모판처럼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뭐 한 40cm, 40cm 정도로 떴다고 그래요. 그 정도를 떠가지고 이 연구소 정병옥 소장님한테 가져오신 거야. 이분은 이제 서로 알아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제 만나시는 서로 아시는 분이니까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왜 잔디가 병충해에 강하고 더 크고 이 잔디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개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정명선생 여기 연구소에서도,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이 잔디를 갖고 처음에는 뭐 농어촌진흥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잔디를 보급하려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잔디를 실험을 하겠죠. 처음에 이제 잔디 실험할 때는 잔디를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이제 생물 실험도 해보고, 그리고 잔디를 말려서 또 분쇄기에 갈아서 또 원심력으로 돌려서 실험도 해보고, 또 여기가 방사선가잖아요. 잔디에다가 방사선을 쏘여서 실험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잔디 한 판 갖고는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소장님도 하우스나 뭐 이런 배양 잔디를 좀 더 잘 크게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잔디 씨라든가 잔디를 파종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잔디를 키우신 거야. 그래서 키우는데 보니까 정말 병충해가 없더래요, 잔디가. 그래서 이 잔디가 병충해 없구나. 그리고 방사선 실험을 했을 적에 이 잔디가 이 메이신이라는 성분이 2.5배가 껑충 뛰더래요. 더 많아지더래. 그래서 이게 방사선을 쏘였더니 메이신이 더 많아지는구나.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메이신이 활성산소를 잡고 황산화 작용이 있는 성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죠. 근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왜 병충해가 안 먹느냐, 그거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이 메이신을 최초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 농수산청의 닥터 스노기 씨라는 분이래. 이분한테 이제 메일 보낸 거예요. 의뢰한 거예요. 이런 잔디가 있는데 왜 얘가 병충해가 안 먹는 것 같냐, 안 먹느냐. 그러고 나서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답이 오기를 뭘로 하냐.